날 내보내줘 라는 애절한 외침이 땅속에서 울려 퍼지자 그 자리에 서 있던 여성은 거의 쓰러질 뻔했다. 추리소설이나 소름 끼치는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졌고 그 작은 마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틀 전에 묻힌 죽은 사람이 아직 살아 있었다. 이 이야기는 2006년 중국 광시에서 한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의 아내와 자녀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시작된다. 이틀 후 아내와 자녀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리쿨란이라는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돌아가려 준비하던 중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가족 모두가 걸음을 멈췄다. 처음에는 바람결처럼 희미한 소리였지만 곧 더 또렷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날 내보내줘. 리쿨란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너무 슬퍼서 환청을 듣는다고 생각했지만 옆에 있던 어린 딸이 비명을 질렀다. 엄마, 관 속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던 쿨라는 떨리는 손으로 땅에 귀를 대었고 이번에는 틀림없었다. 마이너스 분명하게 들리는 구조 요청과 땅속에서 울리는 급박한 두드림 소리. 이 순간 리쿨란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이웃들은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해하며 마치 전설을 듣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호기심이 생긴 용감한 몇몇 이웃들은 리쿨란과 함께 묘지로 향했다. 조심스럽게 새로 덮인 흙을 파내고 관 뚜껑을 여는 순간 모두는 벼락 맞은 듯 얼어붙었다. 관 속에는 양진스가 누워 있었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으며 여전히 살아 있었다. 이 순간 리쿨란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다. 기쁘고 두렵고 가슴 아팠다. 남편이 살아 있어서 기뻤지만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마치 폭탄처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말문이 막혔다. 어떤 이는 비명을 지르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무릎 꿇고 기적을 봤다고 외쳤다. 량진스의 불행한 인생. 량진스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위로 5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다. 그는 어릴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글자를 조금 배우자마자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어디에서도 얻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량진스는 농사를 지으며 검소하게 살아야 했다. 이후 그는 인생의 반려자인 리쿨란을 만나게 된다. 비슷한 처지의 두 사람은 주저없이 부부가 되었다. 비록 흙벽의 초가집에서 살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갔다. 결혼한 지 7년 후 그들은 두 아들과 한 딸, 3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다. 원래도 힘들었던 생활은 점점 더 고달파졌다. 하지만 량진스와 리쿨란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노력만 하면 언젠가는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항상 믿었다. 그러나 량진스는 점점 자주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리쿨란은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별일 아니며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량진스는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그가 당뇨병 말기라고 진단했다.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리쿨란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병세는 너무 빠르게 악화되었고 아무리 치료해도 효과가 없었다. 마치 바닷물에 소금 뿌리는 격이었다. 그날도 량진스의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들에게 밥을 가져다 주러 왔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불안에 떨며 급히 사람을 불러 검시를 요청했다. 나쁜 소식을 들을까 두려웠다. 검시관은 잠깐 보고는 량진스는 죽었습니다 라고 단정했다. 리쿨란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 차가운 남편의 시신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지역의 풍습에 따르면 사망자는 가능한 한 빨리 매장해야 한다. 사람들은 서둘러 량진스를 관에 넣고 장례식을 빠르게 마쳤다. 그러나 량진스는 사실 심한 탈수로 인해 당뇨병 합병증에 의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던 것이었다. 이 증상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여 경험 많은 사람조차 쉽게 착각할 수 있다. 검시관은 량진스가 움직이지 않자 단순히 사망했다고 판단했고 이 부주의한 판단이 큰 실수를 초래했다. 다행히 량진스의 고향에는 특이한 풍습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관에 작은 틈을 남겨둔다.
바로 그 작은 틈이 그의 생명을 살렸다. 그 틈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양진스는 진짜로 죽었을 것이다. 그 충격적인 죽음에서의 귀환 이후 양진스는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제때 치료를 받았다. 산소 부족으로 인해 몸에 큰 손상이 있었지만 그는 다행히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방 당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의 의료 인프라는 매우 열악했고 중증 환자도 제대로 진단되지 못하며 의료진조차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량진스의 부활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안겨주었다. 모두가 이제 병이 나면 정식 병원에 가야 하며 무자격 의사를 더는 믿어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수영과 김세론을 둘러싼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언론계의 숨은 세력들 간의 권력 싸움으로 번진 듯하다. 연예인들의 사생활 폭로로 유명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번 스캔들을 극대화하며 인기 배우가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을 밝히는 폭로일까? 아니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미디어 플레이에 불과할까? 2025년 3월 11일 가로세로 연구소는 단독 보도 오빠 나 좀 살려줘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서는 김수현을 정조준하며 그가 김세론의 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고 김세론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5만 5천 명이 넘는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이 라이브 방송은 빠르게 논란의 중심이 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하지만 가로세로 연구소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논란을 일으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전에도 이 채널은 송중기, 서예지, 한예슬 등 톱스타들을 겨냥한 폭로로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거나 반박당했다. 과연 이번 김수현 사건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될까? 앞서 3월 10일 밤 김수현이 고 김세론과 교제했다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폭로가 나오며 SNS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해당 채널에 따르면 김수현은 김세론이 15세이던 중학생 시절부터 연인 관계를 맺었으며 이 관계는 6년간 지속되었다고 한다. 채널 운영자는 김세론 가족의 지인과 나눈 대화라고 주장하는 음성 녹음 파일까지 공개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임을 뒷받침하려 했다. 하지만 김세론 가족이 정말 이 폭로를 주도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세력이 뒤에서 이를 조작하고 있는 것일까? 일부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김세론의 죽음을 이용해 김수현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번 사건이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다음 날 이 채널은 다시 라이브 방송을 열어 팬들과 상황을 공유했다. 법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가로세로 연구소는 활동을 이어가며 점점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여론의 압박 속에서도 김수현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짧은 공식 입장만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대중의 의혹은 더욱 커졌다. 만약 정말 결백하다면 왜 김수현은 직접 나서서 해명하지 않는 것일까? 혹시 그는 논란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전략을 택한 것일까?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점은 이 스캔들이 터진 시기가 마침 김수현 주연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방송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시점과 맞물린다는 것이다. 과연 누군가가 그의 전성기에 맞춰 그를 몰락시키려는 것일까? 또한 잇따른 소송 이후 가로세로 연구소가 강력하게 복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각시키기 위해 논란이 될 만한 사건만을 선별하고 있는 것일까? 가로세로 연구소는 사회 이슈부터 연예계 소식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유명 유튜브 뉴스 채널이다. 현재 이 채널의 구독자는 91만 2천 명에 달한다. 이 채널은 2018년 변호사 강용석과 방송인 김용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현재 채널 운영자는 MBC 출신 기자 김세혜, 곽성문, 그리고 작가 정은이다. 논란이 많은 콘텐츠로 인해 광고 수익은 없지만 가로세로 연구소는 유튜브 슈퍼챗 후원 및 시청자 지원 수익 면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주요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채널은 단순한 뉴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인 분석과 패널들의 시각을 제시하기도 한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주류 언론이 다루지 않는 독점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수십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채널은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과 음모론을 기반으로 유명인들의 스캔들을 폭로하며 수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이 채널이 다룬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김건모와 서예지, 한예슬을 둘러싼 논란 등이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가로세로 연구소는 김건모의 성범죄 의혹, 서예지의 연인 조종설, 최지우 남편의 외도설, 레드벨벳 아이린의 갑질 논란, 전지현의 이혼설,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접대부 출신이라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러한 폭로들의 공통점은 모두 익명의 제보자를 근거로 하며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 추가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재벌가를 둘러싼 논란 또한 이 채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끊임없이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태로 인해 가로세로 연구소는 수많은 법적 소송에 직면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 9월 1일 김용호는 연예인 폭로 영상을 더 이상 제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스스로가 괴물이 되었으며 점점 오만해졌다고 인정했다. 또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한 정보를 유포했음을 시인했다. 2021년 9월 7일 강남경찰서는 변호사 강용석, 전 MBC 기자 김세혜, 그리고 김용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명의 경찰이 강남에 위치한 가로세로 연구소 사무실을 급습했다. 또한 경찰은 강용석과 김세희를 체포하기 위해 이들의 자택을 새벽부터 수색했으나 두 사람은 체포에 저항했다. 반면 김용호는 같은 날 오전 9시경 자택을 나서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들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10건 이상의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9월 9일 46시간 동안 구금되었던 강용석, 김세혜, 김용호는 결국 석방되었다. 구독자 수백만 명에 가까운 유튜브 채널이 주요 스캔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탐사보도의 영역일까? 아니면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변질된 것일까? 김수영과 김세론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폭로일까? 아니면 대중을 조종하기 위한 각본에 불과할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속에서 여론은 여전히 분열된 상태다. 김수현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의 소속사 골드 메달리스트는 팬들과 언론의 거센 압박에 직면해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 진실은 무엇이며 이 스캔들에서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인가?